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자 군사 전문가시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네. 오늘 아침 나온 소식부터 네.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북한 무인기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북한이요, 이 얼마 전에 평양에 추락했던 무인기 이게 네. 우리 군이 보낸 게 맞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행 경로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 그거 보시기에 네. 북한이 제시한 증거로만 보면 네. 우리 군이 보낸 게 맞습니까? 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이제 한국군의 소형 정찰용 드론인데요. 예. 드론과 유사한 형태인데 예. 이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작은 카메라 하나 달고 평양 한 번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600g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한 평양상공이 지난번에 전단 통해서 전단 뿌렸다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설계 자체가 이 동체 밑에 전단통 달 수 있는 탑재물을 달 수 있게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 안 된 거에 물건을 달면 이게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오늘 얘기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좀 술책이 아닌가. 술책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네. 뭐 이슈는 이슈로 그렇죠. 덮어라 이런 거요. 시선 네. 돌리기.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건 카메라만 달려있지 전단통은 네. 달려있지 않은 무인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달 수 없는. 달 수 없는 네, 무인기. 달고 멀리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무인기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군이 보낸 네. 거 아니라면 네. 누가 보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NCND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줄 수 없다. 예,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예, 이제 기존의 탈북 단체하고 다른 어디 지원을 받는 보다 역량이 있는 뭐 탈북 단체든지 예. 뭐 아니면 다른 다른 곳이라든지 예. 뭐 다른 추정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하여튼 북한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북한이 내놓은 증거로는 우리 네. 군이 보낸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파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보니까 다 한 5천 명 정도 실전 투입 임박 이렇게 다 네. 모든 조간신문 헤드라인 뽑았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어제죠. 뉴욕타임스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오늘 이제 전 언론이 다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원래 국정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에 한 3천 명 정도 가 있고 연말까지 한 10,000 명, 12,000명 정도가 파병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군의 이제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초입기에 들어간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보니까 뭐 10,000명 최대 10,000명 그리고 네.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뭐 폭풍 군단,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특전사 같은 네. 저 부대다라고 얘기들 하던데 네. 실제로 그 폭풍 군단을 비롯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면 네. 러시아군의 전력에 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폭풍 군단은 예. 원래 우리 특전사라든지 해군 UDTC 최정예 특수부대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특수부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유사시에 예. 가벼운 무장을 하고 신속하게 뭐 동부 지역의 태백산맥이라든지 우리 이런 나라? 걸 타고 내려와서 예.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목적인 부대예요. 오. 그래서 이제 경보병 부대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경보병. 예, 근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은 훨씬 강하죠. 예. 그 체력과 사기는 상당히 높은 부대지만 하지만 우리 특전사 정도는 아니다. 707이나 뭐 UTC-1보다는 장비나 이런 건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알바지밖에 못할 거다는 평가절하는 시각도 있지만 예.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최정의 특수부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그 폭풍 군단이 이렇게 태백산맥 타고 내려오는 부대인데 네. 산악전 훈련만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다 평야다. 네. 참호전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공중에서 드론이 공격을 하는데 그걸 저 폭풍 군단이 막을 수 있겠느냐. 네.
뭐 효용같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면에서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요. 예.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예. 이제 그거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북한군 파병 지역 나오는 게 쿠르스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내가 아니고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내로 그렇죠. 진격해서 이제 점령한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예. 전투 강도가 낮은 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트레이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최전선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 이름이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의원님 김영복 네.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저 폭풍군단 군단장도 지냈다고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데 네. 이 사람이 상장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3스타인 거죠? 수리스타입니다. 중장이죠. 예. 예. 그 3스타 정도 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네. 그 사람을 여기 보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직책이 총참모부 부참모장인데 예. 우리 여기 합참 차장입니다. 오. 그리고 말씀하다시피 이 사람이 커리어를 보면 예. 우리 여기 특수전 사령관도 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폭풍군단 11군단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전 전문가죠. 그러네요. 근데 김정은이 최측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 여간간에 특수전 전문가인 건 분명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주력이 말씀하신 폭풍군단 특수부대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단순 요 파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와의 이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급이 갔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근데 일단은 예. 뭐 그 정도 규모가 가면 예. 10,000명 이상이 되면 예. 3스타급 가는 게 제가 볼 때 이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10,000명이.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원래 파병 목적에 좀 더 집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네. 이 북한군이 한 10,000명 정도 가서 실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전쟁.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전 경험을 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군이 지금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월남전 이후로 없죠. 없죠. 예. 예. 그리고 복무 기간도 18개월 굉장히 짧습니다. 예. 북한군은 복무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길어서 예. 뭐 10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실전 경험까지 쌓으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현대전에서 드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서 드론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천되는 게 별로 약해요 좀. 아 그래요? 예. 근데 북한군은 거기 가서 드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하.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신형 드론 자폭 무인기나 이런 거 선보이고 있는데 예. 좀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저 기사 보니까 우리 국정원이 네. 북한군이 이제 포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 네. 군에 그거 신문안회가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국정원이 나서서 포로 신문을 하는 걸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탈북자나 귀순자 내려오면 주도해서 신문하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합동신문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군 경찰도 들어가지만 핵심 역할은 국정원이 하고요. 예. 그런 점에 국정원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죠. 전문성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네. 뭐 좀 국정원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있던데 이거 네. 왜 알리지 않은 거예요? 네. 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서는 뭐 우리 북한군이 뭐 전장에 나가서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거 네. 선전할 만도 한데. 우리 같으면 파병하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예, 격려도 하고요. 예. 우리 군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역할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북한군 파병할 때 1인당 월 2,000달러 받는다고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예. 있는데요. 쉽게 하면 일종의 용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돈 받고 북한이 김정은 최고 지도자인데 우리 지도자가 내 아들 친척들을 돈 받고 사지로 내버렸다. 예.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김정은도 그다음에 이제 북한 수뇌부도 좀 두려워서 이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북한군의 파병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네. 거기서 실제 전투한 보도가 나오고 뭐 인명 피해까지 나오면 또 얘기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살상 무기 지원? 아직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이제 죄례 제거 차량 정도, 전차 정도 이제 보내보냈는데 예. 지금 일단 북한군 파병 참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방어용 무기. 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계속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천궁투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방공 무기를 굉장히 원해 왔어요. 이건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어용 무기 제공 정도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만한 하지 않나 싶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정말 최악 마지막 예. 마지막 카드로는 뭐 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살상 무기 검토도 마지막 카드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파병으로 인해서 예. 러시아가 북한에 우리 안보 위협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핵 기술. 뭐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뭐 예.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어허.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국방위 위원이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네.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사이에 오간 문자가 논란이 됐는데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네. 이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거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의무인 전쟁 사주다.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 수사 촉구했어요. 네. 이거 그리고 한기호 의원 제명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근데 그거는 이미 해명을 했는데요. 예. 두 분이 이제 사적으로 오간 문자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도 국방에서 이거는 정부 입장이 전혀 아니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거 가지고 야당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는 좀 오바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북 심리전 말씀하신 거는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해서 이제 사상자가 나온다든지 예. 이런 사실이 이제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 아무래도 좀 동요하거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런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활용할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참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당내 정치 상황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국방위 소속이어서 예. 안보 관련 질문만 받을 걸로 알고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 한동훈 대표와의 두 번의 만찬에도 다 예. 참석을 하신 네. 예, 뭐 친한계로 분류되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질문을 좀 드려보죠. 네. 의총 언제 합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국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예. 운영위가 또 군주마을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도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총 열리면 결국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네. 의원님 이거 표결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네.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잘 협의해서 합의해서 저 결론을 내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지도부에서 지금도 물밑에서 이제 그 의견 교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 참고로 특별감찰관은 뭐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 사항이고 예. 그리고 오늘 원어신문 사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래는 마지노선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어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데 다 같이 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뭐 저희 당이나 뭐 국민을 위해서도 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 맞다. 네. 다만 표결 가는 거는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표결 가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그다음에 당내 분란이 커질 것 같은 이거를 걱정하시는 네, 거예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예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뜻을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용산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가능할 거로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는 바 없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무슨 특별감찰관이냐, 네. 특검이 먼저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특별감찰관 한다고 국민의힘의 당론 정해도 별로 응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특검 먼저 하자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그런 그러니까 움직임?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은 예. 우리 당 국힘 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니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예. 보셔도 뭐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지금 이제 특검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여서 관련해서 여론이 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1위에 오를 정도로 전반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께 뭔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겠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신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